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인데요. 사회 과목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세요. 이렇게 듣다가 솔솔 잠이 오면 자면 됩니다. 여러분 잠 잘 자라고 내가 자면서도 자기 전에 공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 과목을 해주는데 오늘은 국회에 대해서 옛날 얘기처럼 그냥 들으세요. 자, 국회는 국민들이 자기가 직접 가서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땅도 넓고 사람도 많아지고 넓은 영토 많은 인구. 그 다음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니까. 그래서 국가 정책을 자기가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갖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지역에서 그 대표를 뽑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기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거기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의사당이란 그 건물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이제 배지, 이제 금 배지를 알았고, 뭐 이렇게 딱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국회는 어떤 위상을 가지느냐?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죠? 그죠? 그냥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뽑았으니까.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 그죠? 의사를 대표해서 하는데 내가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죠. 그냥 대표로 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국민 위해서 권력 행사하려고 그냥 목에 힘 뻣뻣하게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국민의 대표가 아니죠. 그죠? 심부름꾼이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 자치 원리를 실현한다. 자, 그럼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치란 건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거야? 국민 자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민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 이거는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그러한 원칙에 입각한 그런 거를 이루어지는 거. 그걸 실현한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스스로 뽑아가지고, 그죠? 보냈는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은 그 뽑아준 국민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대표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다. 이걸 바로 국민 자치 원리를 실현한다. 이럽니다. 이게 바로 민주정치의 아주 핵심적인 기구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냐? 민이 국민이란 뜻이고 주는 주인이란 뜻이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의다. 민주주의. 자, 그러면 국회의 역할은요. 입법부로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입법부는 뭐냐 그러면 입은 세운다 이런 뜻이고 법은 법이죠. 그래서 법을 세운다. 즉 법률을 제정한다. 만든다는 거죠. 또는 이미 있던 법률을 개정하는 거, 바꾸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로 국회의 역할은요.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개정한다. 나라 법을 만드니까 그걸 우리가 입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일명 입법부 그러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다가 졸리면 그대로 자면 됩니다. 그냥. 나도 최대한 목소리를 이렇게 잠 잘 오도록 릴렉스하게 그렇게 강한 톤으로 안 하고 부들부들하게 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요, 이 입법 과정에서 법을 만들려고 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그저 이익이 충돌하니까 막 싸우잖아요. 여당, 야당이 하고 맨날. 그게 이제 대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대립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는 게 바로 국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거 조절하려고 뒤있다가 막 대가리 들이밀고 서로 막 밀고 땡기고 너무 적극적으로 조절하죠.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라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소리 빽빽 지르고 밀고 땡기고 넘어지고 그죠? 여러분이 국회의원 됐을 때는 그러지 맙시다. 자,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는 반드시 국민 대다수의 권익을 반영해야 된다.
권익이란 건 국민 대다수의 권리와 이익을 말합니다. 권익. 그것을 반영한다. 자, 반영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거기다 넣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의 의사를 반영하여 뭐 이런 거 있죠. 그 반영은 결국 이제 거울처럼 비치게 이렇게 본다 이런 뜻인데요. 따지게 되면은 그림자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그림자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연못에 이렇게 우리가 투영되는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 같은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거기다 넣는다 이거죠. 그런 걸 거울처럼 이제 국민들의 그 권리와 이익이 어떤 것일까 해갖고 거울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흔하게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법 속에 집어넣어서 국민들이 이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하고 그거죠. 그것도 국민 소수가 아니고 대다수. 항상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대통령 뽑을 때도 인원수가 좀 더 많이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쉬운 얘기로 해서 이제 쪽수라 이걸 보고 이제 쪽수, 그래서 머릿수, 그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갖고 옛날부터 전쟁하게 되면 누가 많은 사람을 동원했느냐. 그게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총칼 들고, 아니, 총도 없고 막 칼 들고 할 때니까 인구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죠? 정치를 잘하고 사방에서 쏙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 나라에 많이 몰려오게 되면 인구가 많아지면 그게 그 나라의 힘이 되는 거죠. 국력. 자, 그리고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법을 만드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사회 통합이란 건 통은 통이라고 합은 합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좋아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서로 이제 합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 동의해 가지고 기분 좋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얘기 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나이만 돼도 텔레비 보면 맨날 나오는 그게 바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그 문제가 있으면 꼭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라는 거는 서로 이익이 충돌해갖고 한쪽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한쪽은 저렇게 하고 싶어 하면 그 사이에서 서로 막 긴장되고, 그죠? 쉬운 예로 여러분은 지금 내가 게임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만해. 그리고 지금 공부해라. 엄마 지금 나 게임 1시간만 딱 더 하고 공부할게요. 엄마가 무슨 소리야. 뭐 어제도 그랬잖아. 뭐 이러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속이 상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조절하는 게 이제 입법부로서 국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일단 법을 만드는 거 하고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의 그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거. 서로 좋게 조정하는 게 이제 바로 국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요. 일단 그 지역에서 대표로 뽑힌 그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역에서 안 뽑았는데 각 정당별로 몇 명씩 그냥 지네가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거 이걸 비례대표 의원이라 하죠. 비례대표. 비례에서 이제 득표를 어느 정도 했느냐 거기 비율에 맞춰갖고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인데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례대표 같은 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지역에서 사람들이 뽑는 그 사람들이 진짜 국회의원이지 뭐 비례대표는 따지면 자기들끼리 서로 논아먹은 거죠. 사람들을 그냥 우리 몇 명 더 늘리자. 그죠? 왜냐하면 한 지역에 한 명씩 했는데 그 지역 다 통틀어봤자 뭐 2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 국회의원 한 300명 정도 되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100명을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지역을 더 쪼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비례대표다 이름 붙여가지고 그냥 100명을 더 늘린 거죠. 그죠? 물 한 잔 마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인원수를 자꾸 줄여라 뭐 이런 말이 많죠. 사실 줄여도 됩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앞으로는 없어질 거예요. 미래에는. 여러분 자신이 국회의원이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보면 이제 뭐 안건들이 쭉 올라와 있으면 이거 읽어보고 그죠? 클릭하고 찬성 반대고 보내주면 표가 집계돼가지고 바로 그냥 법률이 제정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죠.
그래서 인터넷 과학기술이 속도도 빨라지고 발전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아마 국가에서 강제로 하루에 한 건이나 두 건 이상은 꼭 그렇게 정책에, 그죠? 투표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제로 매기겠죠. 그거 안 하면 뭐 벌금을 뭐 매기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강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되면은 좀 귀찮아하는 애들은 좀 짜증 나겠죠. 그래서 현재는요, 지역구 의원하고요, 비례 대표 의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출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은 그 정당들이 표를 얻은 비율, 그걸 보고 우리가 정당 득표율이라 합니다. 표를 얻은, 득은 얻었다는 뜻이죠. 점수 얻은 게 득점 그러잖아. 그래서 득표한 비율. 그 비율로 이제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또는 비례 대표 의원.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국회의원이 다 모이는 본회의가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본회의. 위원회는 그룹 만들어서 스타디 그룹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처럼 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야. 뭐, 좀 인원은 많지도 않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국회의원 각자의 그 전문성,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쪽을 전문을 했던가, 그죠? 의사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의료 쪽과 관련된 그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겠죠. 나 같은 우프 선생님이 만약에 국회의원 됐다 그러면 교육 쪽 뭐 이런 데 이제 위원회들하고 활동을 하고 이러겠죠. 그렇죠? 게임 잘하는 게이머, 프로게이머가 이제 국회의원 됐다 그러면 걔는 이제 문화 또는 게임 이런 쪽, 그죠? 관련된 위원회를 하겠죠. 그래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위원회에 이제 소속이 되는데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럼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본회의는 모두 다 모여서 하는 건데 본회의 하기 전에 법률안을 각 위원회마다 법률안들이 다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심의를 합니다. 이 법이 누가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전부 다 읽어보고 이게 타당한지 그럴듯한지 뭐가 좀 잘못된 게 있는지 아니면 더 넣어야 될 게 있는 거지 빼야 될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심의하는 거 법률안을 심의하는 게 이제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안건들 심사한 거 안건이란 건 어떤 이 건수라 그러면 됩니다. 누가 의견을 낸 거, 방금 법률, 그죠? 법률안을 낸 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다 심의한다 그랬죠? 그런 심사한 안건들, 그것들을 이제 좀 더 모아가지고 최종으로 좋다고 결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바로 본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요, 소위원회에서 백날 이거 좋다고 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본회의는 당연히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재적의원. 재적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 재적은 적을 두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재적 그럼 학교에서 잘리는 거고, 이거는 재적 의원 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표결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반 이상, 그걸 과반수라고 하죠. 과반수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일단 투표에 참석을 해야 돼. 반 이상이 참석 안 하면 그 본회의는 아무 의미가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또 반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은 의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만 출석했는데 그 중에 또 반만 오케이 하면 통과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의 반이니까 뭐야? 반이 50%, 또 반이 25%죠. 그중 25%, 4분의 1. 국회의원의 4분의 1만 찬성해도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그 안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죠? 반이 아니고 3분의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따로 돼 있죠. 중요한 거는 더 많은 사람이 와갖고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국회의 권한은 뭐가 있냐?
권한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가요, 법을 만드는 권한, 즉 입법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제정하고, 즉 만들고요, 개정하고, 개정은 이미 있는 걸 살짝 또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헌법 개정안 의결권. 이 법 중에서 가장 큰 법이 바로 헌법이죠. 헌법. 법 위에 가장 큰 형님이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개정하는 거, 개정을 하자 하는 거를 서로 의견 내갖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자 하고 이제 결의해갖고 통과시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약이라는 건 이제 다른 나라하고 맺은 어떤 약속들이죠. 그런 조약을 최종적으로 동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다른 나라하고 어떤 조약을 맺어갖고 이제 뭘 한다 그러면 그 문건들을 그 어떤 내용인지 국회에서 일일이 다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그리고는 좋다. 동의해가지고 이제 통과시키게 되면은 그 조약이 이제 드디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즉 대통령이 있는 부서 장관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무슨 다른 나라하고 뭐 해갖고 이제 뭐 어떤 조약을 맺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조약을 다 맺었단 말이에요. 그 서류 막 해갖고 왔어.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일일이 갖고 다 읽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바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걸 대신 보는 거야. 나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너무 손해가 가겠다. 이거는 안 된다.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조약에는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익이 되니까 찬성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동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이제 만든 거죠. 무슨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이제 대사 관계 맺고 뭐 그런 데서 이제 서로 회의해가지고 다른 나라 이제 대표들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약을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에 동의할 권한이 이제 있는 게 바로 국회가 되겠죠. 국회 권한이죠. 그 다음엔 또 어떤 권한이 있냐면요.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 즉, 돈 쓰는 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지역구 돈 더 많이 따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이제 적게 따오게 되면은 다음에 국회의원 떨어질까봐 그 지역구 의원들이 당신 뽑아줬더니 왜 다른 저쪽 지역은 경제 발전하고 막 그쪽 막 예산해가지고 다리도 놓고 뭐도 하는데 우린 왜 이거냐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저 안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겠다. 갈아치고 다른 사람 뽑아야지. 뭐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다시 국회의원 또 하고 싶어 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땡겨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에서는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거. 예산이란 건 어떻게 나라 돈을 쓸 거냐. 그 예산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이 용돈 받았는데 이 용돈을 내가 어떻게 쓰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 국가 세금 거둔 그 돈들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런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을 합니다. 행정부에서 이제 각 부처 같은 데서 각 무슨 교육부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 무슨 일 하는데 해갖고 전부 다 올려갖고 예산을 딱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다 그걸 보내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 보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그걸 심의라 그러죠. 심사에서 의논하는 거 서로. 그 다음에 심의를 한 다음에 확정은 아직도 안 된 겁니다. 심의는 서로 심사해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땅 좋다 이거 하자고 확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확정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 심사를 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이라는 건 이제 그 돈을 이제 어디다 주고, 그죠? 교육부에서 돈 받은 거 있으면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이제 돈을 이렇게 자기들이 하겠다 한 대로 제대로 줬는가, 그죠? 그걸 이제 돈 주는 걸 집행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나 또 아빠가 이제 여러분에게 돈을 주잖아. 그럼 아빠가 엄마가 여러분한테 용돈을 집행한 거죠. 이렇게 준 거, 집행. 그 집행을 제대로 했는가, 이걸 또 심의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결산 심사, 정부의 예산 집행을 심의는 마찬가지 또 관심 있게 이렇게 아주 유심히 이제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토론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왜 이랬냐 저런 거 따져보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결산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 때문에 뭐 교육세도 있고요. 뭐 어떤 나라는 보면은 뭐 그저 술 담배 그죠? 저런 게 몸에 해롭다 그래가지고 뭐 죄악세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희한하게 붙였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옛날에 보면 산적들이 이제 사람 지나가면 통행세 맞죠? 이 길 지나가면 돈 얼마 내라 통행세 응? 길 막아놓고 돈 안 내면 그냥 칼 들고 막 설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칼 설치 돈 내고 통행세 그죠? 옛날에 산적들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국가에서 찾기를 만들고 거기다 톨게이트가 설치해서 세금 받죠, 그죠? 지나간 통행세.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국가 예산이 좀 모자라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갖고 이제 세금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 너무 잘한 애가 있으면 너 기분 좋을 테니까 공부 잘한 우등세 좀 내라. 기분 좋아졌으니까 네가 기분 좀 성적이 떨어져갖고 기분 안 좋은 애들한테 얼마 좀 내라 돈을. 응? 그래가지고 세금을 거둔다. 또 공부 너무 못하네, 그죠? 걔는 또 야. 걔한테 공부 성적도 안 나오는데 걔한테 세금 돈 거두면 또 공 못하는 세 받으면 걔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격려하라고 격려세 그래가지고 그건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뭐 반에서 공부 좀 하자 골고루 내야 되나 하여튼 모든 학생들이 이런 식 내가지고 꼴찌 한 애한테 그냥 주는 거로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격려세. 뭐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이름을 아무거나 붙여갖고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게 이제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조세 종목을 결정하고요. 그럼 몇 퍼센트를 받아야 될 것이냐. 제가 돈을 100을 벌었다는데 그 중에 30만 내라면 30%죠. 넌 70 내라면 70%죠. 얘가 아주 도박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냥 도박을 불법 말고 합법으로 시켜주자. 그 대신 세금을 높이 매기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다. 저건 세금이 아니고 불법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뭐 카지노 같은 데 이런 데는 합법적으로 하잖아. 그죠? 그래서 세금이 좀 높겠죠. 그렇게 이제 조세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몇 프로, 저건 몇 프로 이렇게. 그 정하는 국가재정에 관한 권한. 그게 또 국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그걸 다 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우리의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기관들이 교육부나 뭐 그죠? 또 무슨 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맨날 교육부 하나밖에 모르네, 이제. 하여튼 뭐 국토 무슨 부도 있고요. 또 여성부도 있고 뭐 여가부라고 있잖아요. 그죠? 또 법무부도 있고 많이 있죠. 걔들이 과연 국정은 나라 일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잘하나 못하나 이게 감사는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감독하고 심사하는 겁니다.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걸 국정감사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고요. 또 심한 경우는 조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진짜, 막 증인들 다 불러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국정감사 조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데 동의권이 있습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뽑으셨네요. 좋습니다. 동의하는 거. 저 사람은 너무 이상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임명을 동의하는 동의권이 있습니다. 동의권이 있는데 근데 국회에서 좀 안 좋다 그래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고위 공무원의 탄핵 소추권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그렇죠? 이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권, 탄핵시키는 거야. 그 대통령도 이제 그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공무원이 대통령이죠? 그 다음 국무총리 또는 법관들, 뭐 이런 사람들, 그거 다 공무원이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했다 판단되면 탄핵을 합니다. 탄핵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탄핵 소추권. 그래서 탄핵을 시키자 하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내는 그 탄핵 소추권.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의 탄핵 소추권도 있습니다. 자, 그게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죠.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바로 법을 만드는 거하고요. 그 다음 국가 재정에 관한 그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한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그 국정감사라든지요, 탄핵 소추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명동의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국회. 바로 결국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국민들이 직접 못 가니까 대표들이 가서 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이제 국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듣다가 이제 잠 들었으면 좋고요. 다음에는 대통령하고 이제 행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 대해서 또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테니까요. 듣다가 그냥 이렇게 자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장가처럼 듣다가 자세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잘 때까지 공부하라고 이걸 만든 겁니다. 내가 사회 과목을 직접 다 교재까지 만들려니까 이거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얘기 듣듯이 자기 전에 있죠. 이렇게 듣다가 자면 됩니다. 자, 여러분 꿈나라 잘 가고요. 항상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안녕.